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장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키워드로 함께 이슈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고점은 어디? 네, 최근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공포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이야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1,350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이렇게 좀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우려인데요. 현재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지만 만약 미국이 이제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고 강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금리 역전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을 더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달러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하게 되면 매매 차익으로 얻은 수익보다는 환차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올해 들어 이제 5월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12조 7천억 정도 적자인데 이렇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으면 달러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는 또 원인이 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좀 어느 정도 환율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한은에서도 이제 빅스텝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를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인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원재재 가격 상승이 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좀 환율을 방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 연준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혹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이후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전력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의 의미입니다. 네, 한국전력 이 전기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구조를 좀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요. 그 적자 폭이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지난 13일에 발표된 한국전력 실적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놀랐었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조 3,500억 정도 감소해서 7조 7,8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연간 손실이 5조 8,600억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2조 원 많은 손실을 올해 1분기에만 기록을 한 건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유연탄 가격도 오르고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손실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한 23조에서 최대한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전쟁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액화 천연가스 가격과 그리고 또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 가격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기세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들, 전기세를 내는 부분들이 가장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 우리 경제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한전의 영업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 이제 회사채를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들어와서 한 12조 원 정도의 회사채를 조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전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생활과 경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가정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조금만 인상이 돼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도 또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한전의 영업 손실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료비 급등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이제 유연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0% 정도 올랐고, LNG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2% 정도 상승하는 등 발전 원료비가 급등을 하면서 전력 도매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적자 원인을 키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연료비 수입 가격이 많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2020년 말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원료비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21년 4분기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 시장형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영향력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력 자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과정 속에서 수혜주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는 이제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급등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라고는 했지만 최근에 워낙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바로 적용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상당히 복잡한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시 국민 생활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물가가 현재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지금 당장 올리는 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된 이제 분산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분산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분산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나 지역에 소규모로 생산이랑 공급하는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좀 분산하는 거죠. 이게 기존에는 이제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소를 구축을 하면서 주민과의 마찰도 좀 있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분산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전기차 보급이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랑 이제 충전 설비 구축이 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분산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마트 그리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그리드를 아무래도 이제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ICT를 도입을 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효율이 높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그리드를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력망은 통상적으로 이제 언제 전기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전력 수요를 감안해서 예상 수요보다 한 15% 정도 가량 전력을 더 확보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이용을 효율화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전력 생산량을 좀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태양열이나 혹은 풍력 같은 신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신생 에너지의 좀 단점이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력업계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9조 원에서 2030년에는 8,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00조 원 수준으로 7배 정도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